네, 안녕하세요. 영스램입니다. 자, 오늘은 3-1 뇌기능 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10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기술, AI라든지 여러 진단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또 그 재생의학의 발달로 우리가 최장 수명이 예전에는 뭐 100세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125세, 심지어는 150세를 바라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의 가장 긴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이게 젊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체에 맞춰서 과연 우리의 정신이나 뇌 기능이 잘 따라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뇌의 노화 속도가 육체의 노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뭐 뇌졸중이라든지 치매 환자가 있어서 이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뇌는요, 한번 호흡할 때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이 40에서 50%를 써버리는 이 산소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소비량이 가장 많은 장기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면 그 대사 과정 중에 우리가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장기나 조직이나 세포를 이 산화시키면서 노화되기 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산소 양이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뇌 기능이 두뇌가 가장 노화되기 쉬운 기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특히 뇌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도 있고 뭐 비타민이나 어떤 건강 보조제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 처방에 약이 필요한 약도 있고요.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도 있고 또 우리가 오랜 경험적으로 사용해온 약초나 식품이나 호르몬 등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뇌기능 영양제, 뇌기능 증진제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각종 비타민도 있고요. 아미노산, 약초, 항산화제 등이 이제 우리 뇌 기능 촉진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요. 이들의 역할은 이제 뇌에 최대한 우리가 뇌에도 공급되는 혈류량이 있잖아요. 그 혈류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을 공급하고 혈류를 공급하면서 산소를 많이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화되는 것들을 최소한도로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근데 이런 비타민들이 이제 우리 신체에서 어떤 뇌기능 증진제로서 하는 역할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영양제들, 뇌기능을 증진시키는 영양제들이 우리 두뇌의 노화나 기능이 퇴화되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두 번째는 손상된 두뇌 세포를 재생을 시키고요. 세 번째는요.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우리의 세포의 기능이 활발하게 하고 손상된 세포의 복구를 돕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켜서 뇌의 새로운 확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구축하는 것을 돕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영양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영양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 B군들이에요. 그러니까 B1, B2, B6, B12인데 얘네들의 역할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특히 신경 전달 물질은 뇌 기능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바로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흡수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지만 일정량의 그 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비타민 B1은 25mg 매일 동안이에요. 하루 동안. 그다음 B2는 100mg, B6도 100mg이고요. 그다음에 B12는 500mg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예요. 비타민 E는 여러분들 항산화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정신력 저하를 지연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 2년간 동안 비타민 E를 2000 IU씩 매일 복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이 좀 상실되는 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치매 진행 속도가 평균 230일 가량 지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에요. 베타카로틴. 자,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뇌를 포함한 모든 기관의 성장과 보호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를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동시에 또 베타카로틴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합니다. 뇌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요. 이 베타카로틴이 보통 여러분들 아마 고구마나 감자 아니 그 뭐죠? 호박이나 아니면 뭐 파프리카 같은 게 굉장히 색깔 노란색 있잖아요. 여기 이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안에 베타카로틴이 결국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수치를 높였더니요, 노인들의 기억력과 인지력과 어휘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독이 없기 때문에 섭취해도 해롭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셀레늄입니다. 셀레늄도 아마 항암 효과가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특히 어디에 효과가 좋냐면 이 셀레늄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들이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 질환이에요. 건선도 그렇고 뭐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아토피 같은 것들 알레르기 질환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셀레늄은요, 심장마비 위험을 감소시키는 심장 근육의 그 조직을 재생하는 어떤 효소의 활동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레늄과 비타민 E를 병용해서 같이 복용하게 되면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여성들의 가장 1순위 암이 갑상선암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또 갑상선은 스트레스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셀레늄이라는 이 영양제를 꼭 드셔야 됩니다. 이 셀레늄이 왜 그러냐면 갑상선 호르몬의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상선은 이제 그 호르몬이 신진대사,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을 좌우하기 때문에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지방량을 축적하면서 비만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진 사람들이 자꾸 살이 찌는 이유가 이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된 사람들은 셀레늄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유비퀴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세포 차원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여분의 에너지가 우리가 면역 세포를 복원시켜서 우리 신체나 두뇌에 필요한 방어를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뇌나 심장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면 그 자연적인 신진 대사 과정 중에 우리가 활성산소가 생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뇌와 심장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효과적인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코엔자임 Q10은 우리가 몸에 항산화 효소가 일정량은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이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자꾸 떨어지게 되면 고혈압이나 심장마비나 협심증, 면역력 저하, 잇몸 질환, 그다음에 에너지 부족, 비만과 같은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문제,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마비 같은 질환은 이게 대사증후군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또 이 혈관 안에 어떤 당이라든지 지방이 축적이 되면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뇌 건강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두뇌의 혈액순환이라든지 두뇌 촉진에 영향을 주는 이 항산화제 코엔자임 Q10, 항산화 효소죠. 이게 항산화 효소인데 이게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실 때 우리나라는 한 50ml에서 100mg짜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번 드실 때 최소 한 100mg짜리를 드시고요. 외국 사이트 아마존 같은 데에서는 이게 한 200mg도 팔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드시는 거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드실 때 좀 용량이 높은 걸, 특히 심장 질환이 있거나 동맥경화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은 꼭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아미노산인데요. 아미노산은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꼭 뇌 기능이 아니라 모든 건강, 세포의 건강이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고요. 자, 일곱 번째는 아세틸 L카르니틴입니다. 우리가 아세틸 L카르니틴을 보통 이제 줄여서 ALC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 강력한 뇌기능 증진제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뇌로 가는 혈류량을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류 순환을 활성화하고, 또 우리가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 신경전달 물질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ALC는 뇌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뇌가 손상이 되었거나 뇌졸중 후에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그
치매가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축적이 되잖아요, 뇌에서. 근데 그런 물질을 제거해주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 ALC를 여러분들 한번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뇌기능 증진제로서 매우 안전하고요. 이 ALC는 운동 기능이라든지 반사작용 시간, 지구력 증가, 면역력, 주의력, 학습 능력, 기억력, 감정, 집중력 등을 향상시키고 우울한 기분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알베르토 스파놀리 박사는요, 가약을 통해서 이중 맹검법으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실험에서 이 ALC를 처방한 알츠하이머 환자 14명 중에서 13명이 기억력, 집중력, 어휘력 등 이 정신적 기능이나 일상활동 등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ALC가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 좀 인지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지연해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특히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ALC를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8번째는 콜린과 레시틴인데요. 자, 콜린과 레시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구축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콜린, 레시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특히 달걀 노른자에 여러분들 이게 많이 들어있는데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채식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채식주의자들은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을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양제로, 채식주의자는 영양제로 좀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번째는요, 은행잎 추출물, 진코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은행잎 추출물은 요즘에 그 약으로도 나와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환자들에게 권장되는 뇌기능 촉진 식용식물입니다. 그 은행잎 추출물의 기능은요, 기억력을 개선하고 그 두뇌의 혈액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잎이 노랗잖아요. 그 노란 잎 안에 이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혈관을 확장시키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지겠잖아요.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 강력한 항산화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혈관 장애나 뇌의 활성화, 혈류 개선에 아니면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0번째인데요. DMAE. 여러분들이 좀 낯설 거예요. DMA는 센트로페녹실이라는 어떤 약품인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DMA가 처방이 필요 없는 건강보조제로서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마 처방전을 받아서 사야 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요, 이제 DMA로 전환되는 그 전 단계인 센트로페녹실을 처방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는 역할은요, 우리가 몸과 뇌에서 생성이 되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어류, 연어와 정어리 등에서 많이 발견되고요. 특히 DHA와 함께 우리가 지적 능력이라든지 기억력, 학습 능력, 집중력, 그 다음에 피부 노화 억제를 향상시킨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DMA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만약에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점점 많은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부작용이랑 부작용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다는 거지. 약이 내성이 생겨서 같은 효과를 보려면 약의 용량을 자꾸 점점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정량 이상 복용하게 되면요, 너무 많이 가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불면증,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뇌는 우리 몸에서 장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특히 이 산소를 소모하는 과정 중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활성산소가 우리가 조직이나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만들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노화되기 쉬운 기관이 뇌입니다. 뇌.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두뇌 활동을 촉진하거나 두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산소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또 손상된 뇌세포를 재생시키고 그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켜서 이 뇌의 네트워크, 뇌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뇌기능 증진제가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어서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좀 맞는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서 활용한다면 우리가 뇌 기능을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스마트한 뇌를 활용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스랩의 신영아 박사였고요. 뇌기능 영양제 10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자신에게 맞는 것,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어떤 게 부족한지를 한번 꼭 챙겨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스랩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